안녕하십니까. 상명대학교 이진아입니다. 네, 지금 우리 장학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는 은퇴하신 수석교사분이 코디네이터로 오셔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통, 협력, 저희와 저희 대학과 우리 불광중 간의 중간에서의 소통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제목은 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7분 안에 끝내라고 하셔서 자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운영 체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이거 말씀드리면서 저희 대학에서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했는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중점 운영 성과는 어떤 식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의 어떤 능력을 배양해 갔는지 그런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계속 해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준비 내지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많은 대학들이 비슷한 이런 교육 과정을 많이 신설하시고 또 변경하시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상명대에서는 신설한 과목으로는 교직과 미래교사라는 이거는 추가 편성을 한 과목이고요. 그리고 또 시스파키제 2학점을 더 편성했고 그리고 전공 과목을 신설을 했습니다. 각 학과별로 교과교실 수업연구라고 이거는 이제 교수들이 팀 티칭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시행이 됐었고 그리고 기타 학생들이 필요한 전공 교과를 또 운영을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나가는 거를 익스큐즈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로드를 교수님들께서 허용해 주시는 그런 수위로 조절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월요일, 화요일은 대학에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듣는 과목들이 이렇게 있고 그 과목들에서 미니멈 9학점 그리고 맥시멈으로는 저희가 학생들이 저희 지금 우리 교육학과 학생 하나가 4과목을 더 듣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학점을 이번에 가져갔는데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목금을 불광중에서 실습을 했습니다. 저희는 목표가 예비교사 역량 강화 당연히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3가지를 중점을 뒀습니다. 지속 가능성 되는가, 그다음에 소통과 협력에 포커스를 뒀고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그런 거를 과제로 두고 했습니다. 보시면 조금 빨리 패스하겠습니다. 실습생과 대학 협의체 간의 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한 예비교사 역량 강화 및 지속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집중을 했고 지도교사 선생님 그리고 학생 모두 다 5명씩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불광중에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리고 대학에서는 저희 세과가 국영수로 해서 나갔었기 때문에 세과의 지도교수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거의 개인 지도로 붙어서 하는 그런 지도를 했었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것들 지속 가능성, 소통과 협력,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드렸었는데 거기에서 이 소통과 협력에서 저희 특별히 코디네이터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학교들 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플랫폼을 탑재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 공통적인 것이고 코티칭 모델을 하는 학교들도 여러 학교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교육 과정에서 이거 저희가 하면서 대학 측에서 느꼈던 가장 큰 것은 대학 교육 과정이 굉장히 크게 개편이 돼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학생들이 대학에서도 수업을 듣고 또 실습학기제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씩 더 추가를 해서 학생들의 수고도 덜고 우리 또 불광중에 계신 선생님들의 수고도 같이 더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신기했던 것이 제 개인적으로 신기했던 것이 이 수업 지도에서 학생들이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자신들이 변해갔는가를 보면은 대부분이 우상향이거든요. 살짝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이 우상향인데
이 수업 지도를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내가 수업을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진짜로 해 보니까 영 아닌데?'라고 해서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했다가 나중에는 조금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스왓 분석한 것은 지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래서 2차 조사에서 아까 수업 지도가 이렇게 똑 떨어졌었잖아요. 그랬던 학생이 인제 자신감이 낮아진 이유는 전공이 영어과입니다, 제가 소속돼 있는. 전공에 대해서 인제 영어 실력이 조금 '아 나는 안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했는데, 나중에는 인제 자신감이 회복이 됐어요, 제 학생이지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제 하다 보니까 훈련을, 이 학생이 한 말 중에서 제 기억에 가장 남는 말은 "한 달이었으면 내가 교직을 영어 선생님 되는 걸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해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서 가슴에 울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업 저기 뭐야 연구 수업은 그런 대로 잘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수업 지도에서 인제 자신감이 높아진 그런 학생 한 명 있었죠. 이 학생은 뭐 워낙에 뛰어난 학생이었기도 하고, 그래서 요 학생이 가장 근데 이 학생이 또 수업을 가장 많이 들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또 '아 열심히 사는 학생이구나.' 했는데, 그래서 요런 이유들, 학생이랑도 친밀해졌고 또 수업에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어요. 수업을 여러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학생들보다도.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좀 더 트레이닝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인제 "왜 상명대가 가장 처음 발표하냐?"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장학사님께. 그랬더니 상명대, 저희가 홍대를 사실 벤치마킹했었거든요. 홍대를 벤치마킹해서 교육 과정도 좀 많이 조정하려고 애썼고, 또 불광중도 그렇게 또 이렇게 팔로우업을 해 주셨고 하는데, 그거에서 저희는 1년 차에는 이제 상명대처럼 이 정도의 이런 깊이로 된 것이고, 그다음에 인제 저희 바로 이어서 불광중 하고 나서 발표를 인제 홍대에서 발표를 해 주실 텐데, 2년 차에는 '아 이런 정도로 이렇게 무르익어서 디벨롭이 돼 가는구나.'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의도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중에서 인제 상명대가 쪼끔 다른 학교, 물론 다른 학교들도 굉장히 회의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이 상명대에서 막 갑자기 제가 전화를 받고 불광정으로 달려가기도 하고 해서,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해 보니까 회의를 실습학기제만 가지고 한 7번 정도를 한 것 같아요, 상명대에서만. 그래서 그 정도로 협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1차 협의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1차 협의 9월 달에 1차 협의했었고, 그래서 이때 이제 구글 문서로 소통하기로 하고, 또 저희가 학생 상담도 한다 그래서 상담 특강 같은 것도 마련하기로 했었고 해 가지고 이렇게 쭉 다 했었는데, 정기 협의들을 여기 잠깐 보여 드리면, 2차 협의는 이제 10월 18일 날 중간 협의를 했었고, 전체 우리 불광중이랑 같이 그렇게 회의를 했었고, 그래서 뭐 특강도 제안하시기도 하고 불광중에서 또 피드백도 주시기도 하고 했는데, 수시 협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과제 중에 소통과 협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저희가 예전 한 달 하는 그런 교생 실습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게 이거거든요. 교사분들과의 여러 가지 소통, 여러 채널로 소통을 하는 거죠. 전화로도 하고 만나 뵙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수시 협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10월 11일 날도 가고 뭐 전화로도 많이 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좀 이러고 저러고 말이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런 어 사건 사건들도 있었고, 저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소통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또 반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해 주시는 분이 또 코디네이터 선생님이셨었고, 네, 이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저희 중간 다리만 해 주신 게 아니라 이런 목표 안내자, 수업 설계에 대한 그런 얘기, 또 실습 과정 기록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학생들한테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막 전화 받고 달려가기도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갈등 상담을 해 주신 분이 또 코디네이터 선생님이시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학생이 인제 본인이 힘들다 보니까 또
교사분들도 많이 힘드시고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도 했었고 또 사고도 있었고 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 주셨고 또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통을 여러 채널로 하면서 다 이렇게 극복을 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당연히 개인별 지도 아까 학생들마다 교수 한 명이 붙어서 지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별 지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인제 학 과목의 일환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도교수 온라인 지도도 당연히 다른 학교들도 많이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고요. 다 이게 활동 자료고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본인들이 느꼈는가 저희가 이런 비디오 클립을 작성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여러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만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클립을 짧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현장 실습을 시작하고 준비할 때 나는 어떤 모습을 기대했나요? 한 학기 동안 실습을 한다는 게 흔한 기회는 아니기 때문에 이 실습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기를 기대를 했고요. 그리고 현장 경험으로부터 얻는 깨달음과 느낌은 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교사라는 직업을 꿈꾼 만큼 제가 교사라는 직업에 가지고 있던 흥미와 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기대를 했고, 또 제가 교사라는 직업을 잘할 수 있는 일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실습학기제를 진행하면서 좀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하루에 저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그리고 퇴근 전에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수많은 질문 중에서 하나를 뽑자면 저는 학생들에게 수업은 어떤 의미인가? 라는 질문을 뽑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다 답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못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먼 훗날 임용에 붙어가지고 교사가 됐을 때 교사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언젠가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기대하는 바 그리고 지금 끝 마치고 나서 본인이 또 느끼는 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고 나서 한 학기 다 하고 나서 인제 생각하는 거는 이 갈등을 해결하고 또 이거에서 좀 더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았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번 회복 탄력적이다. 어찌 됐건 회복했으니까요. 학생들도 그렇고 많이 힘들어했지만 그랬고 이것도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한 달 나갔을 때는 교수들이 하는 역할이 별로 없었죠. 근데 인제 한 학기 나가다 보니까 교수와 교사와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배운 게 이겁니다. '교수가 얼만큼 신경을 써야 하는구나. 그리고 얼마나 지도를 좀 꼼꼼히 해야겠구나.'라는 게 이것이고 그다음에 교수와 교수 지금 여기 또 마찬가지에 같은 흐름인데요. 교사의 열정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는 성찰과 감사가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인제 미래 방향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제가 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학에서는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 우리 홍대 같은 케이스는 융합 교육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 오시다가 지금 또 이렇게 잘 적용해서 하시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 상명대도 인제 그런 식으로 따라야겠죠. 따라가야겠죠. 이제 모범 케이스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육과정 개편을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학생들한테도 좀 부담을 줄여주고 또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실습학기제 글쎄 전면 시행이 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은 좀 회의적입니다만 전면 시행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모든 학생들이 다 될 수 있을까?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시범 시행을 몇 년 동안 하게 될 텐데 그럴 때 이제 학생들의 모집에 대한 고려를 이 대학 측에서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모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면접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겠다 선발할 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저희는 상명대는 이번이 첫 해였기 때문에 거의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물론 홍대의 사례를 보긴 했지만 전담 교수와 전담 교사의 지도 매뉴얼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이 학기 실습 학기가 2학기에 진행이 됐는데 그 전에 교수들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불광중 저희는 불광중을 갔으니까 불광중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교육 과정이 진행이 되고 학생들이 수업을 진행하게 될 때는 언제 아이들이 실제로 수업에 투입이 돼가지고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지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번째가 가장 아주 완전히 온몸으로 느낀 건데 기간을 좀 고려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지금 이틀 대학을 나오고 3일 이 협력학교에서 시행을 하는데 일단 학생의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지도 교수들 입장에서도 이거를 이제 막 뛰어넘어 가지고 막 이렇게 지도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약간 헷갈리는 거 있었고 그리고 가장 크게는 이제 불광중에서도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거기서는 이제 5일 동안 계속해서 교육 과정을 나가시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중간에 수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불광중에서 하는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1, 2, 3 이렇게 나간다라고 했을 때 학생이 3을 해야 되는 시간적인 포인트인데 2를 준비했기 때문에 2를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그래서 약간의 이런 미스매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3일제는 조금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5일 전일제로 하시는 학교가 있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2달간 집중 교육을 그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전일제로 더 많은 교육 과정을 개편해서 더 많은 과목을 여기에 컴바인을 해가지고 하든지 해서 조금 이런 시스템 자체가 좀 바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상명대에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